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기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프라하, 부다페스트, 만하임, 그리고 핀란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프라하 음악기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학회를 자주 하는 도시입니다. 2002년, 2006년, 2012년 3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유명한 몰다우 강이 있죠, 그죠? 불타바 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베토벤, 모차르트, 그 다음에 스메타나 드보르작, 이 두 분은 체코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네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 1792년도에 비엔나로 유학을 가서 그 한 3, 4년 후에 유럽을 좀 돌아다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프라하를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26세 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돌린과 합스코드를 위한 소나티네, 그 다음에 아다지오 이런 곡들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친 공개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을 연주도 하고, 또 모차르트의 변주곡,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변주곡이죠. 그런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쓰던 그 바이올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세디 바이올린이라는 이름으로 레스토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토벤이 방문을 했을 때 묵었던 장소인데요. 베토벤 팰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아마 이제 뭐가 사업이 잘 안 됐는지 건물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지금쯤은 팔렸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입구에 저런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묵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잠깐 묵으면서 작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건 거기서 한 5분 떨어진 거리에 베토벤이 그 바이올린을 수리를 했다는 그곳이 지금 식당이 되어 있는데요. 식당 이름이 세데이 바이올린입니다. 베토벤이 세데이 바이올린을 수리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모차르트가 또 프라하를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하에는 모차르트의 기념관, 베르트렘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베르트렘카는 원래 아주 오래된 그런 그 별장인데요. 보헤미아 국왕 시대에 정원으로 꾸민 적이 있습니다. 그게 1342년이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죠? 근데 그 후에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모차르트 그 당시에는 두색이라는 그 부부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차르트의 아주 열렬한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프라하에 오면은 자기들 거처 중에 일부를 모차르트에게 내줘가지고 거처하도록 그렇게 머물도록 이런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정원 이름을 따서 베르트렘카 기념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피아노도 있고 자필 악보도 있고, 정원에는 또 흉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흉상을 만들고, 또 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조그만한 규모지만 모차르트 기념 음악회를 만들고, 또 이 집은 모차르트의 그 말년의 명작 그 돈조반니 그 오페라가 그 비엔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완성된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명패가 붙어 있고 아래쪽은 베르트렘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이고, 요게 이제 모차르트가 오면은 머물던 그 장소인데, 지금 기념관으로 꾸며서 아주 여러 가지 유품들이나 기념품들을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뜰에는 이렇게 모차르트 흉상을 세워가지고 기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차르트는 프라하를 4회 방문을 하는데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비엔나에서는 초연에 아주 실패를 합니다. 근데 프라하에 와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이,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 더 작품 의뢰를 합니다. 프라하에서, 극장 측에서. 그래서 작곡한 게 돈조반니였습니다. 그래서 돈조반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조반니도 베르트렘카에서 완성이 되고 또 초연도 에스테이트 극장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에스테이트 극장을 나타내는데 요건 아마 여러분들 아마디우스 영화를 보셨으면은 그 영화의 무대가 된 극장이 바로 저 에스테이트 극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라하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교향곡 38번을 프라하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체코에 헌정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프라하에 가면은 어느 일정 시기는 돈조반니가 뭐 전국적으로 돈조반니를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인형극으로도 많이 연주를 하고요.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돈조반니는 자기 나라 곡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처 인형극장도 있고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 안내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하에 가면은 성 미클라스 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프라하에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스트리나에 있는 성 미클라스 교회, 여기는 모차르트가 가서 방문을 해서 올간 연주도 하고 그 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메타나인데요. 스메타나는 체코 출신이죠, 그죠? 체코에서 나서 체코에서 세상을 떠난 분인데 기념관도 있고 묘지도 있습니다. 1824년에 태어나서 1884년에 세상을 떠난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헤미아 국민악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슈만, 리스트, 베를리오즈 등 낭만주의 시대 음악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헤미아의 리토미실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프라하로 와서 짐나지움에 진학을 하고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꿈이 모차르트처럼 작곡을 하고 리스트처럼 피아노를 치겠다. 이게 이제 스메타나의 꿈이었습니다. 24세 때 결혼을 하고 리스트가 도움을 줘서 음악 학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오페라로는 팔려간 신부라는 오페라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1866년에 작곡을 하고 1870년에 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874년, 50세 때 베토벤하고 비슷하게 청력을 잃게 됩니다.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음악가가 이제 청력을 잃게 되니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보헤미아 북부의 야부케니체라는 데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사진이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네이버에서 딴 사진인데 아마 그 은둔했던 자리가 기념관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은둔을 하면서 교향시를 작곡을 합니다. 나의 조국이라는 그런 교향시를 6곡으로 된 교향시를 작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체코의 민속 음악과 리스트의 교향시가 결합이 된 그런 곡인데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6곡인데 제1곡이 비세흐라,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곡이 불타바가 몰다오 강이죠, 그죠? 그리고 한 60세 때 돼서 정신질환이 발병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메타나를 기리는 극장이 있습니다. 스메타나 극장인데요. 우측 사진이 프라하의 봄 음악축제, 프라하에서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1946년 독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시작한 음악축제인데 상당히 유명한 음악축제입니다. 그래서 5월 12일이 스메타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날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그 6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끝날 때는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 그걸로 해서 음악축제를 끝내는 그런 행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메타나 기념관도 있습니다. 프라하에 가면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다리가 카를교입니다. 카를교 동쪽 끝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그 뒤에 보이는 건물이 스메타나 기념관 전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스메타나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념관을 등지고 있는 건 스메타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스메타나가
주관이 돼가지고 국민극장을 지었습니다. 그 국민극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를 해서 좀 아주 부자연스럽지만 방향은 아래쪽에 있는 국민극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뒤가 스메타나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 내부는 이제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스메타나가 쓰던 악기들도 있고, 자필 악보도 있고, 또 가보면은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단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설명도 듣고, 또 그 스메타나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지휘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휘를 하는 연습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주 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그 선조들의 뛰어난 음악가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상당히 이제 부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프라하에 가면은 국립 오페라 극장, 아주 유명한 극장입니다. 프라하 최대 극장인데 조지 셀, 브루노 볼트, 옛날에 그 유명하던 세계 최고가 는 그 지휘자들이 다 그 지휘를 했던 그런 극장입니다. 비셰라드,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교양시 나의 조국 중에서 제1곡이 비셰라드입니다. 최초의 왕조의 요새인데요. 왕비 리부셰가 살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곁에 성베드로 파울 성당이 있고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스메타나와 다음 말씀드릴 드볼작의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묘소입니다. 그 비세라드 안에 있는 교회 옆 공동묘지에 비세라드, 지금 저게 보이는 것이 스메타나의 묘소입니다. 다음은 드볼작인데요. 스메타나의 후배죠. 역시 체코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념관도 있고 묘지도 있습니다. 드볼작은 1841년이니까 스메타나보다 한 17년 정도 후배죠. 그죠? 그래서 스메타나가 시작한 체코 그 민족주의 음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혁상을 시킨 사람이 드볼작이었습니다. 넬라 헤제베스라는 데서 출생을 하고 프라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941년 아버지는 푸주칸 여관을 경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음악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아버지하고 같이 바이올린 연주도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요. 넬라 호제베스 생가가 아마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프라하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거고, 요건 제가 김성우라는 분이 쓴 세계 음악 기한기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메타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족주의적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 고전주의하고 민족음악을 결합을 했다가 그 후에 낭만주의, 리스트, 바그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가 다시 나중에 또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로 고전주의로 복귀를 하는 이런 그 음악적인 경향을 받게 됩니다. 프라하에 가면은 루도르피움이라고 이게 예술가의 집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드볼작 동상도 있고 또 요건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주 무대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드볼작 그 안에 드볼작 홀도 있습니다. 그 입구 앞에 드볼작 동상이 이렇게 서서 그 루도르피움 예술가의 집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데 원래는 미흐나 백작의 별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흐나 여름 궁전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근데 1930년대에 안톤 드볼작 기념관으로 만들었고 1991년 5월 탄생 150주년 기념에 재정비를 하고 재개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라하 국립박물관에 체코 음악박물관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유품, 미니 콘서트도 있고 베토벤을 굉장히 흠모해가지고 베토벤 초상화, 베토벤이 쓰던 여러 가지 책상들 이런 걸 이제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만 드볼작이 살던 공간은 아닙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이제 기념관인데요. 아주 멋있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도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인데요. 안에 보면 베토벤 초상화도 있고 베토벤이 쓰던 책상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진 그런 기념관이니까 프라하에 가시면은 꼭 한번 방문을 해볼
그런 가치가 있는 기념관입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미국의 뉴욕의 음악 원장으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3년 정도 머무는데 그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 유명한 신세계 교향곡이 저때 작곡이 됩니다. 그리고 현악사중주곡, 아메리카, 미국을 주제로 한 현악사중주곡, 저것도 아주 굉장히 현악사중주곡 분야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첼로 협주곡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창의력이 그렇게 꽃피웠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거기에 있다가 주로 활동을 한 건 스필빌이란 이런 장소입니다. 저기 보면은 미시간호 있고 시카고 그 근처인데요. 스필빌이라는 데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김성우란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스필빌에 있는 윈체슬라우스 성당인데요. 아마 여기 가서 이제 자주 참석도 하고 올간 연주도 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 성당이고요. 요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현악 사중주곡 그 스필빌에서 여기 머물면서 그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리 클럭스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필빌의 그 근처 공원을 가면은 드볼작이 자주 다녔던 그 공원에 그런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드볼작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창의력의 꽃을 피웠던 시기고 작품 활동이 활발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볼작의 묘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스메타나와 비슷하게 비세라드 그 요새 내에 공동묘지에 묘소가 있습니다. 저 위에 사진은 그 비세라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저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베드로 성당 옆에 묘소가 있고 거기에 드볼작의 묘소가 있습니다. 63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다페스트인데요. 부다페스트 음악 기행에서는 베토벤, 리스트, 바르토크 이 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은 잠깐 다녀갔습니다. 사실 이건 어디 안내 책자도 잘 나오질 않는데 제가 우연히 부다페스트 갔다가 우연히 만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저기 성당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연주도 하고 지휘도 했던 그런 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베토벤입니다. 그 기리는 저런 그 흉상도 만들고 동판을 세워가지고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문했던 그 연주장의 입구에서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부다페스트 그러면 리스트가 헝가리 출신이었죠, 그죠? 출신이어서 다음에 내가 리스트는 따로 음악 기행을 연주자별로 할 때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부다페스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은 라이딩입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국회에 있지만 리스트가 출생할 당시에는 헝가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리스트 동상도 있고 광장도 있고 아버지께서 에스테르하치가의 토지 관리를 했습니다. 에스테르하치가는 저건 아주 그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죠. 그죠?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치가에서 수십 년 동안 궁정악장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작곡을 많이 했었죠. 그죠? 11세 때 비엔나로 가서 체르니를 만납니다. 체르니에게 사사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 체르니, 리스트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회에서는 체르니가 자기 스승 베토벤을 모시고 가서 베토벤이 상당히 격려를 해줬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측 사진이 라이딩 고향에 저렇게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중간에 이제 연주가로서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었죠, 그죠? 그래서 피아노 리사이틀이라는 이런 그 형식을 확립한 사람이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전에는 굉장히 팬들을 몰고 다니면서 연주를 해가지고 리스트 매니아 이런 그룹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이마르에서 지내면서 공식적인 그런 독자적인 리사이틀은 하진 않고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고악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 헝가리에서 초청을 합니다. 실제로 헝가리 출신이지만 헝가리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죄의식도 가지고 책임감도 느끼면서 부다페스트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에 상당히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다페스트 음악학교, 지금 이제 리스트 음악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악학교를 세워가지고 후학들을 많이 키우고, 그 입구에 보면은 리스트가 앉아있는데 꼭 황제 같은 자세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각이 있습니다. 바르토크나 코다이, 솔티, 이 헝가리 출신 음악가들이 다 이 부다페스트 음악학교의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묵었던 집에 리스트 기념관, 부다페스트 리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유품들, 피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 음악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저기 이제 청색처럼 되어 있는 여기 리스트가 그 의자에 앉아 황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원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체코 출신 유명한 음악가들이 다 이 음악원 출신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면 이제 리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 가면은 뭐 소개도 하고 또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회가 언제 음악회 스케줄이 저렇게 이제 적혀 있기도 하고요. 리스트가 쓰던 피아노도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의 흉상 또 이제 그려져 있고요. 또 리스트가 결국은 따지면은 베토벤의 제2세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베토벤이 체르니를 가르치고 체르니가 리스트를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런 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흉상도 이렇게 리스트가 구한 베토벤의 흉상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에 가면 그 기념관 아니더라도 곳곳에 장소에 저렇게 리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가락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강조가 돼 있고 아주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조형물, 동상들이 저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리스트를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헝가리 출신이면서 헝가리에 대한 그런 그 봉사는 하지 못하다가 말년에 가서 집중적으로 부다페스트에 음악원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다페스트 음악경으로 또 바르토크가 헝가리 출신이죠. 그죠? 바르토크가 출신입니다. 1881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11살 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을 연주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헝가리 민속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각 나라의 민속 음악을 수집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판 베토벤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제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헝가리의 나지 센트 미클로시의 바나티안으로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루마니아 여로 되어 있고 5세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11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토벤의 발트슈타인 아주 힘든 피아노 소나타인데요. 그걸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세 때 부다페스트 왕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미국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토크가 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활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죠. 그죠? 생계를 이어가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망명을 하게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마 잘 아는 사람들, 지휘자, 쿠세비츠키 이런 사람들이 작품 의뢰를 해줬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악을 위한 협주곡 이런 걸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스턴 교향악단하고 초연을 했고요. 또 메뉴인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유태인인데요.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곡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이제 거기에 수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곡도 작곡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에 가면은 부다페스트 시내는 아니고 그 근교입니다. 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기념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안내문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뭐 아주
아주 찾기가 힘들게 찾았습니다. 근처까지 가도 그 마을에서도 바르토크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 바로 집 앞에 가야 주소가 나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찾았습니다. 제가 갈 때 같이 찾아준 제 후배들입니다. 혼자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몇몇 후배 선생님들한테 내가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후배들이 같이 찾아준 그런 기념관입니다. 봤더니 상당히 잘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연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연주회도 하고 바르토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뜰에 저렇게 이제 조형물의 바르토크의 모습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 장 사진도 찍었습니다. 찾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기념관이었습니다.